28살의 꽃다운 나이 좋은 애씨.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은혜씨의 SNS에는 남자친구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기록돼 있다. 함께 여행을 갔던 일, 특별했던 데이트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보통의 연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SNS에 올라온 마지막 사진은 그녀의 영정 사진이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은혜씨는 남자친구 김씨와 사귄 지 300일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둘만의 특별한 기념일을 보내기 위해 오픈카도 렌트했다. 제주도 여행 첫날 밤, 두 사람은 곽지해수욕장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2.1km 떨어진 숙소 앞까지 운전을 해 돌아왔다. 이때는 은혜씨가 운전을 했다. 이후 둘은 숙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라면을 사기 위해 차를 몰고 갔다. 이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남자친구 김씨.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했다. 조용한 동네 제주 한림읍에 울려 퍼진 굉음. 한밤중 주민들의 잠을 깨운 굉음의 정체는 교통사고였다.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을 차례로 들이받고 주차돼 있던 경운기와 충돌해서야 멈췄다. 사고 차량은 반파 상태가 될 정도로 크게 손상을 입었다. 차에 타고 있던 은혜씨와 김씨는 어떻게 됐을까? 운전자 김씨는 경찰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괜찮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은혜씨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무런 미동조차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은혜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10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수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을 정도로 뇌손상이 극심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남자친구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고. 그런데 이 비극이 사고가 아닌 사건이 된 것은 그로부터 약 2달 뒤 은혜씨의 가족이 남자친구 김씨를 살인미수로 고발하면서부터였다. 은혜씨의 언니는 우연히 동생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서 언니가 발견한 건 녹음 파일. 약 1시간가량의 음성 파일 안에는 동생 은혜씨와 남자친구 김씨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고 사고 당시의 상황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300일 기념 여행에서 은혜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김씨와 이별을 원치 않았던 은혜씨. 두 사람은 사고 1시간 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오픈카 안에서도 이러한 말다툼이 오갔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차량 충돌 19초 전 은혜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남자친구 김씨가 엑셀을 밟아 114.8km까지 가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즐거운 거에 대해서 더욱 의아한 점은 은혜씨의 휴대전화에 녹화된 마지막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본 언니는 은혜씨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좌회전해야 되라는 말만 반복했던 김씨가 수상하게 느껴졌다. 공교롭게도 오픈카 출발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좌회전 구간이 있었다. 물론 좌회전 언급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순 없다. 하지만 녹음 파일, 사고 이후 김씨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언니는 김씨가 동생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느꼈다. 은혜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약 8개월 만에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은혜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살인이냐 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날 검찰 측은 살인의 증거로 김 씨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아 급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을 들었다. 또 사고 당일 이들이 다퉈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정황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김 씨는 거듭 사고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면서 아예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에서는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 운전기록 분석에 관한 내용을 진술했다.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데이터만 기록될 뿐이지 운전자의 생각이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데이터를 보고 고의 사고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는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가속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조은혜 씨의 언니와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언니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다툰 뒤 차가 출발했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맸네 라고 말한 뒤 이후 몇 초 만에 급가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건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친 역시 눈물을 쏟으며 숨진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건의 팩트는 이것이다. 본인은 안전벨트를 했고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안 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동승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엑셀을 밟아서 급가속했다는 것. 여자친구를 죽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안전벨트 안 했네 하고 엑셀을 밟아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결과적으로 동승자는 사망했고 운전자는 살아있다. 오는 11월 4일에는 남자친구 김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